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한 번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녀가 땡땡땡을 할 때인데요. 먼저 제가 세계에 상담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다룰 주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치원에 만 3세 아이들이 올망졸망 모여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나 어저께 엄마랑 아빠랑 키즈 카페에 다녀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아이가 나도 다녀왔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도 나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녀온 아이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아이가 전동차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누구야? 이 닦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네, 닦았어요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네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의 가방을 엄마가 열어보자 그 안에 반짝반짝 예쁜 스팽글과 보석이 한 움큼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까? 궁금한 엄마는 아이에게 물어보았죠. 그러자 아이는 있잖아요. 이거는요, 친구가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선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이 나 잘했다고 칭찬 보석 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아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먼저 되겠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의 속마음을 읽고 발달을 이해한다면 거짓말하는 이면에 아이의 욕구와 바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는 아이의 마음 읽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읽기 시작해볼까요? 앞의 세 가지의 사례처럼 거짓말을 하는 상황과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해결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된다면 오히려 유아들은 거짓말을 점점 더 하게 되고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서 습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 위의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다른데 똑같이 또 누가 거짓말을 했니?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나쁘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이렇게 다그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또 한숨 지르기 등의 부모의 반복적인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또 다른 거짓 행동을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행동으로만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행동을 불러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또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 자녀와의 대화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원인과 동기를 파악하고 반응하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이 만 3세 아이들은 모두 다 키즈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짓말은 대부분 유아 초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는 현실과 상상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바라는 욕구와 또 오래전의 경험을 마치 현실에 한 것처럼 상상해서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되지요. 어떤 경우는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우리 어제 같이 놀았지? 진짜 재밌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이 시기의 유아들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동화책의 내용을 가정에서 자기가 진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 3세의 여아아이가 있잖아요. 나 이제 이름 바꿨어요. 제 이름은요, 뭐뭐뭐뭐 공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나 이제부터 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땡땡땡 공주라고 불러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가 툭 건드리면서 누구야?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어서 선생님께 바르게 내 이름 얘기하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들어놓고 울으면서 아니라고요. 내 이름은 땡땡땡 공주라고요. 라고 말했던 예전의 경험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다그치는 어떠한 부모의 말은 오히려 아이들의 상상과 또 아이들의 경험과 생각과 또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현실과 또 상상을 구분하게 되고요. 또 과거와 최근의 경험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행동과 또 생각을 조절하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 사례, 이를 닦지 않은 것 같은데 이를 닦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배웠으니까 아이의 행동의 결과보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마음을 읽어보실까요?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는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데 원하지 않는 다음 행동으로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큰 의미 없이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했니? 라고 물어보니 네, 했어요.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내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나를 꼬지랑할 테고 나를 질책할 텐데 이렇게 방어적인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닦았니? 이 닦아라 등의 확인과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그럼 언제 닦을 건데? 라고 물어보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닦기는 아이가 선택을 하거나 또는 외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유아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좋은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정서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 놀이를 재밌게 하고 있구나. 잠깐 자동차 놀이를 멈춰보자. 행동의 전환을 위해서는 진행 중인 놀이를 멈추게 하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만 놀이하고 얼른 가서 닦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언제 행동을 멈춰야 하는지 혼란스럽고요. 또 더 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즉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잠시 멈추도록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손잡고 우리 같이 화장실로 가볼까? 네, 습관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야, 재미있는 놀이를 이렇게 멈추는 것은 어려웠을 텐데 정말 대단한데 우리 누구누구 언제 이렇게 컸니? 이렇게 아이가 행동을 조절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겁게 이를 닦는 거죠. 이러한 긍정적인 긍정적인 경험은 아이에게 행동을 수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운한데 이를 닦고 냈더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인식하도록 대화를 해주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사례에서 아이가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어머님들은 도벽과 연결을 지어서 더 깜짝 놀라게 되지요. 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물건이 마음에 들면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것을 막 주기도 하고요. 또 친구의 물건을 가져올 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당황한 부모가
왜 이걸 가져왔어? 라고 질문을 해도 아이는 뭐가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죠. 오히려 엄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원에 가면 더 많이 있어요. 제가 내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잘못을 엄하게 다루기보다는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행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요 친구가 나 준 거예요, 선물 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엄마가 더 좋아하시겠지? 그래? 너 정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이렇게 더 큰 칭찬을 받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때는 엄마의 양육 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잣대로만 훈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사실만을 전달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 더 어려움을 줍니다. 행동을 하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 자녀의 마음을 읽고 발달을 이해하면서 반응을 하되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녀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생겨나고 스스로 잘잘못을 판단하고 알게 되죠. 이럴 때 아이는 있잖아요, 사실은요 하며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또 몇 번째야?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그건 아니죠. 이럴 때는 아이가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잘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씩 생각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한번 실천해 보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연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